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통쾌한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의 속 시원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년 그리고 1년 동안 말 못할 정도로 속이 상했던 사람입니다. 저 때문은 아니었고 바로 제 동생 때문이었었죠. 총 6년을 마음고생을 했었었는데 마음고생을 한 이유는 바로 비교되는 동생과 아가씨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생과 아가씨는 동갑내기입니다. 동생과 아가씨가 고등학교의 재학 시절 지금의 남편과 연애 중이었었는데 자연스럽게 수능을 앞둔 동생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제 동생은 공부를 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변명을 하자면 5살 차이 나는 막둥이 여동생에게 부모님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는 열정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저 잘 크고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여동생 말고도 이미 저를 포함해 총 3명의 자식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킨 부모님은 입시가 얼마나 전쟁인지, 그리고 입시 과정 중에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경험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학생 시절 물론 공부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시험 성적이 그다지 나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으니까요. 정말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사실 부모님도 별 생각 없으셨고 여동생 또한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 맞긴 하죠. 그래서 여동생은 애초에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놀기만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긴 했습니다. 시험 성적 받아오는 거 보면 놀랄만한 점수이긴 했었죠. 저 녀석은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할까? 뭔가 미래를 꿈꾸긴 할까? 궁금했었지만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언니고 오빠라고 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참견을 하면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말이죠. 소위 세대 차이다 혹은 꼰대질 한다라는 소리만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입시에 열정적이다 못해 치열하게 뛰어들었던 저희 부모님도 여동생에게만큼은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포기까진 아니고 아마 여동생을 제외하고 총 3명의 자식들에게 너무 힘을 쏟은 나머지 지치신 게 분명했습니다. 여동생이 공부를 못하고 시험 성적이 엉망진창인 거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바로 제 시댁의 동생 또래의 아가씨를 알게 돼서부터였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지만 당시엔 남자친구의 어머니일 뿐이었었죠. 바로 그 어머니 입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알곤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공부를 매우 잘한다는 것을 말이죠. 당시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기에 꽤나 아주 많이 공부를 잘한 학생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언젠가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 여동생과 아가씨가 말이죠. 남편의 식구들은 아가씨에 대해서 기대도 컸고 한마디로 자랑거리이긴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서울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가 공부를 잘하는 건 저도 대단하다 생각했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아가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가씨는 치켜 세우고 제 여동생은 깎아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었죠.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었습니다. 제가 집에 놀러만 가면 그렇게 아가씨 이야기를 하면서 제 동생 근황을 묻곤 했었습니다. 네 동생은 요즘 공부 좀 한다니? 이제 곧 있음 고3 올라가잖아. 아직도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참, 네 동생은 생각이 없다. 아니, 부모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 건지. 우리 딸은 이번에도 1등 했다. 걔는 원래부터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했었던 애야. 내가 그렇게 공부 좀 그만하라고 말려도
의지가 대단해서 절대로 말릴 수가 없었던 애였지. 걔는 뭐 조언을 할 필요가 없는 애야. 지가 알아서 하니까. 애가 나를 닮아 그런지 삶의 목표가 확실하거든. 아휴, 네 동생은 엄마 아버지 속 좀 썩으시겠다. 아무리 신경 안 쓴다 해도 자식이 곧 고3 올라가는데 성적이 그 모양이면 나 같으면 한강물에 빠져도 벌써 빠졌다. 동생한테 뭐라고 말을 해서라도 공부 좀 하라고 닥달을 해라. 엄마 아버지 뒤로 넘어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 처음 아가씨와 제 여동생을 비교하는 정도는 그냥저냥 살짝 기분 나쁜 정도였습니다. 엄청 속이 상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었었죠.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괜찮다는데 왜 남이 나서서 저렇게 말을 하나 좀 의아하기도 했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동생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아가씨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라는 거 알았기에 그 수에 넘어가고 싶지도 않았었고요. 제 동생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애한테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그냥 저희 집 식구들 바람은 여동생이 엇나가지만 않기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찾아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왜 너는 공부 못하냐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공부에 소질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속 썩을 이유도 없고요. 저보단 엄마 아버지가 여동생 공부에 소질 없다는 건 훨씬 전에 알게 되셨거든요. 그러다가 여동생과 아가씨가 고3이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3. 돌이켜보면 저도 고3 때 많이 예민하긴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고3 시절을 지난 지 오래되어서 그런가 아가씨의 고3 시절은 눈에 띄게 주위 사람들을 피말릴 정도로 예민하긴 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 여동생은 룰루랄라였습니다. 예민은 뭐 먹는 건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었죠. 그래도 여동생이 고3 올라가면서 공부에 취미를 붙인 건지 아니면 뭔가 꿈이 있는 건지 가끔,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매우 관대한 모습으로 예민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말이죠. 수험생 뒷바라지 참 힘든 법이죠.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고3이니 마찬가지로 당신도 고3이 되셔야만 했었습니다. 아가씨가 예민한 만큼 시어머니도 예민했었는데 덩달아 저까지 아가씨의 비위를 맞추느라 고생 꽤나 했었던 기억입니다. 시댁과도 습관이 되어 그런 건지 아가씨가 집에 없는 상태인데도 숨 쉬는 것조차 조심을 했어야 했었고 모든 것이 다 아가씨 위주였었거든요. 아가씨의 편의, 아가씨의 비위, 아가씨의 기분. 그래요. 고3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1년이 10년 같았습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잘했던 아가씨는 본인이 기대했던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누구나 알 법한 명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서울대 못지않은 명문대였는데 아가씨는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이죠. 정말 독한 사람이었고 자존심도 센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긴 했는데 결국 아가씨는 반수를 선택했습니다. 기필코 서울대를 가겠다면서요. 또다시 시어머니 지옥 같은 수험생 뒷바라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가씨의 그 끝없는 욕심에 지칠만도 하긴 했어요. 그런 심정 아시나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너무 힘이 드니까 어디에 풀 데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은 아니었었는데 사실 시집살이 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긴 했었네요. 결혼하자마자 아가씨 고3 생활 시작해서 시어머니 모든 시간을 아가씨에게 쏟았어야 했었고 대학을 가고 나서도 또 반수를 한다 했으니 시어머니의 수험생 뒷바라지는 또 시작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지쳐도 너무 지쳐버린 예민해도 너무 예민한 아가씨의 뒷바라지에 시어머니는 다른 곳에 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또 제 여동생이었죠.
제 여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나름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마음 모르는 건 아닙니다. 10분 이해를 하긴 하죠. 그런데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아가씨에게 화가 쌓인 만큼 그 배로 제 여동생 욕을 하고 제 여동생을 깎아내린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하지 않았던 여동생은 고3 때 어느 정도 시험 준비를 하더니 지방에 있는 3년제 간호대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3년제 간호대라는 것에 시어머니는 깔고 뭉개기 시작을 했었죠. 요즘 3년제가 어딨냐고. 웬만한 간호대 다 4년제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학교가 후진 곳이면 여전히 전문대인 것이냐고. 왜 그런 곳을 보냈냐고. 차라리 반수를 시켜서 4년제 간호대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사돈들은 아무 말씀 없으시니? 아니, 누가 요즘 전문대를 가? 게다가 간호대는 거의 다 4년제로 격상된 거 아니야? 나중에 취업해도 호봉에 문제가 생길 텐데. 네 동생도 반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거기라도 간 것을 신께서 도와준 것이라고 하시던데요. 전혀 불만 없으시고 여동생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 여동생 정말 공부에 취미 없는 거. 그런데 간호대라니? 여동생 붙었다고 했을 때 저희 완전 다 뒤집어 졌었어요. 전혀 욕심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요. 하긴 네 여동생 그 전문대도 예비로 붙은 거 아니니? 내가 괜한 헛소리를 했구나. 우리 딸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돈처녀인데 내가 괜한 소리를 했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공부에 욕심 있는 사람하고 공부에 취미 없고 단지 운빨에 의지하는 사람을 비교하다니? 그래, 내가 실없는 소리를 했구나. 반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그런데 사돈처녀는 학교는 잘 다닌다니? 3년제 간호되면 수준 뻔한데 나중에 국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국시 떨어지고 붙지 못하면 거기 나와서 뭐 한다니? 그래, 반수 걱정이 아니라 국시 걱정을 해야 하겠구나. 어차피 사돈처녀 이번에 오는 다 쓴 듯 싶은데 국시까지 운빨론 되지 않겠지. 하나라도 트집을 잡아서 당신 스트레스 풀고 싶어 한다는 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넘겼고 국시는 아직 3년이나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요. 라고 간단하게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아가씨가 반수를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마다 제 여동생 이야기를 끄집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요즘에도 그렇지만 한창 각광을 받았잖아요. 뭐 앞으로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이 되긴 했죠.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런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공부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 여동생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직업군에 소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말입니다. 왜냐면 결국 아가씨는 반수에 실패라고 말았거든요. 말이 반수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기존에 다니던 학교까지 때려치우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때를 쓰던 시점이었기에 시어머니는 더 심술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 딸보다 못해도 너무 못한 제 여동생이 잘 되는 꼴을 말이죠. 시어머니 그 심술보는 정확히 작년 2021년 간호사 국시에서 탄로가 났습니다.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했었습니다. 과연 여동생의 간호사 국시에 붙을 것인가 하고 말이죠. 합격률이 90% 이상이지만 그래도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있긴 마련인데 혹시나 내 여동생이 그 불합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여동생은 불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시를 보고 나면 그 당일 한 6시 정도면 답안이 나오는데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여동생의 잘못이라고 해야 할지 암튼 여동생은 불합격이라는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되었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동생은 의외로 의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불합격인데 이건 당연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말을 들어보니 합격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이 맞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선
워낙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 아마도 가장 쉬운 물국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다 하더군요. 놀았답니다. 모의고사 제대로 풀어본 건 한두 번 될까 말까였었다고. 자기는 떨어지는 것이 맞는 거라고.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의료 현장에 투입이 되면 그건 불상사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말 처음으로 보는 여동생의 낯선 모습이긴 했습니다. 의연하게 말하긴 했지만 후회가 밀려왔는지 나중엔 좀 울긴 하더라고요. 술을 잔뜩 먹고서 이미 망쳐버린 시험지를 부둥켜 안고 우는데 짠한 마음이 들긴 했었습니다. 한편으론 웃기기도 했었고요. 여동생의 불합격 소식은 당연히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6시면 정답이 나와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 여동생의 동태를 살피긴 했었거든요. 불합격이라는 말에 시어머니, 네, 낄낄 까르르 되셨습니다. 너무 고소하다는 듯이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라는 듯이 불합격 되어야지. 그렇게 이상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쉬운 간호사 국시 합격되어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면 어찌하냐고 그리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 떨어졌니? 그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우리 사돈 처녀가 이번에 인생이란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구나. 거저 얻는 건 없지. 아휴, 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만일 사돈 처녀가 간호사가 돼서 병원에 취업한다고 생각해 봐라. 너 사돈 처녀 믿을 수 있겠어? 그럼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나와서 합격률 높은 간호사 국시 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인들한테 의료 행위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아유 얘 나는 끔찍하다. 소름이 돋으려고 해. 잘 된 거야. 그럼 후진 대학 다닌 애들은 다 떨어지는 게 맞아. 그렇고 말고. 요즘에 간호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의료인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생명을 다뤄야 하는 것이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법인데 속아내야지. 그렇고 말고. 그럼 이제 사돈처녀 뭐 한다니? 간호학과 나와서 어디 취업도 안 될 텐데. 아유, 우리 사돈처녀 인생도 참 쉽지 않게 돌아가는구나. 속상한 마음과 시어머니 심부가 너무 고약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재수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새벽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을 했죠. 간호사 국시 재수한 사람의 합격률이 40%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반타작도 되지 않는 곳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인데 사실 시어머니 말이 아예 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의료인이라는 것이 당연히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직업군이긴 하잖아요. 저 또한 여동생의 공부 스타일을 알기에 어쩌면 불합격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다행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건 좀 심보가 너무 고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씨는 잘 다니던 학교 때려치우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유학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아가씨를 떼어놓고 싶지 않았기에 옥신각신을 하는 중이었었는데 만일 여동생이 덜컥 합격을 해서 병원에 취업이라도 되는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제발 저는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자기 갈 길을 찾고 아가씨 또한 그만 욕심부리고 아가씨의 갈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잘 되어야지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제 여동생에게 못된 심보를 부리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아가씨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알바조차 하지 않았고 욕심이 많고 실패를 몰랐었던 아가씨는 다시 일어서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남편이 나서서 아가씨를 설득했었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니 기대하는 바는 있었습니다. 언젠간 털고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원래 성공만 했었던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하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법이잖아요.
암튼 아가씨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작년 간호사 국시에 떨어졌던 제 여동생 2022년 간호사 국시를 재도전했습니다. 네, 붙었습니다. 당당히 여유로운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를 보기 전 여러 병원의 면접을 봤었는데 이름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주 훌륭한 병원에 취업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굳이 이번엔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가씨의 방황이 길어지니까 왠지 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를 또 하셨더군요. 아마 2022년 간호사 국시 시험 일정을 미리 체크하신 듯 했습니다. 여동생의 합격 소식 너무 기뻤지만 불어 티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했을 땐 제 목소리가 풀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게 그러시더군요. 또 떨어졌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가방끈도 짧아. 머리도 나빠. 우리 사돈처녀 결혼하기도 글렀겠네. 그래도 우리 딸은 좋은 학교에 머리는 좋은 편이니까 남자 만나도 그 수준으로 만나겠지만 사돈처녀 자체가 전문대 출신이니 그런 수준의 남자만 만나겠구나. 요즘 남자들도 똑똑하고 배운 여자들 좋아하지. 전문대 여자들 안 좋아하거든. 그럼 또 편의점 알바하는 거니? 그냥 사돈 어른들한테 말씀드려서 편의점 하나 차려달라고 해라. 평생 직장으로 편의점 하면 되겠네.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진 거야. 괜히 너까지 풀 주고 있을 필요 없다. 우리 딸이 떨어지고 불합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돈 처녀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아, 별말 안 하고 싶었는데 가방끈이 짧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그 말에 그만 욱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떠벌렸습니다. 시어머니 아가씨 때문에 마음 좋지 않다는 거 알지만 제 여동생이 잘난 아가씨보다 잘 되는 거 엄청 배 아파할 줄 알지만 그래도 이젠 어엿한 간호사 선생님이 된 여동생을 비하하는데 참을 순 없더라고요. 어머니, 가방끈 짧은 것도 맞고 좋은 대학도 아니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알긴 아는데요. 그런데 제 여동생 이번에 합격했어요. 지금 여러 병원에도 면접 보고서 합격 받아 놓은 상태고요. 편의점 할 필요 없이 그냥 병원에 취업해서 간호사면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뭐하러 편의점을 하겠어요? 그리고 뭐 간호사가 어머니 말씀처럼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래도 요즘에 수준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에 맞는 남자를 만나긴 하겠죠? 제 여동생 걱정이랑 그만하시고 아가씨를 좀 더 설득하고 챙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좋은 학교 다녔었고 머리도 그렇게 좋고 가방끈도 길어질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건지 제대로 학업을 다 마치지 않으면 고졸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어머니 말대로 요즘 남자들 다 배운 여자들 좋아하지 고졸인 여자 좋아할 리 만무하죠. 좋은 남자, 수준 맞는 남자 만나려면 얼른 아가씨도 기운을 내야 할 텐데 제 여동생 일 끝나고 나니까 이젠 아가씨가 걱정이네요. 아직도 기운 못 차리고 있죠? 공부를 하고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든 그 종착점이 남자를 만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도 시어머니가 남자 말을 해서 저도 저렇게 받아칠 수밖에 없었네요. 암튼 2월에 시험 성적이 나오면 제 여동생은 간호사가 됩니다. 나이팅게일이죠. 그 선서에 따라서 주변을 비추는 봉사와 희생 정신, 이웃을 따스히 돌보는 간호 정신을 무장한 채 말이죠. 그리고 재수의 힘이 크긴 하더군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 방향에 대해서 고심도 여럿 한 흔적이 엿보였거든요. 의료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에 해로운 일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고로 열심히 갈고 닦는 진정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여동생의 책상 앞에 붙여져 있었던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다음날 전화를 드리긴 했어요. 쏘아 붙인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은 영 시원찮습니다. 얼른 아가씨가 정신을 차려서 무언가를 해야 우리 시어머니도 살맛이 나시겠죠? 제가 요즘 여동생 때문에 살맛 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